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버스나 풋에 넣어놓고서 시장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와 다를 것 없이 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며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선물 옵션으로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저는 하락장에서 직접 살아남으면서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까지 내는 사람으로서 이런 하락에 대한 무서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가 걱정되는 이유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눈에 그려지기 때문이며 저도 시장의 덕을 많이 봐서 최근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물론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2배, 3배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단타나 오버나잇 정도만 하면서 이런 하락장 포함해서 현재까지 시장이 좋은 덕에 좋은 종목이 당연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저도 시장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도 시장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덕이 없다면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특히나 단타가 아닌 모든 분들, 돈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것이지 가치 투자, 그냥 묻지마 장기 투자, 기업이 좋아서 기업 분석을 잘해서 이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해서 혹은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알아서 투자했다가 성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2,0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가치 투자 종목을 찾아서 그 가치 투자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포가 직접 움직여줘야 됩니다. 세력이 들어온다든지 원래 있던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움직인다든지 단순히 개인 투자자끼리 뭉쳐가지고 이게 가치 투자하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세력이나 그 주포가 주가를 움직여줘야지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그게 맞아가지고 가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제대로 된 주포가 붙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된다면 또 그게 가치 투자로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이런 요소들인데 초보자 분들은 각 종목마다 그 주가가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 그거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알아서 투자했다가 성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 너무 좋아서 결과로만 봤을 때 이런 폭락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끝까지 버텼더라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결과로 따진다면 지금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물리더라도 나중에 그냥 장기 투자하다 보면 주가는 결국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잘 풀리면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시장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고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그냥 급등장에서 수익을 낸 분들에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역대급 돈 벌 기회를 주는 시장이 맞긴 맞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은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그 테마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돈 벌 기회는 맞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든 게 될 수가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인데 제가 함부로 이런 분위기 깨는 말을 해서 죄송할 수 있지만 제가 감히 여기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방향을 예측해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갖 하락장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하락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수익까지 내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동안 온갖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를 잡아먹으려는 세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박스피, 이런 악조건에서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폭락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꾸준히 돈 번 사람이 있다면 저도 찾아가서 바지를 붙잡고 배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 잠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올해 돈 번 계좌를 이용해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존버, 장투 외치면서 리스크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큰 꿈을 안겨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특징이 오래 전까지는 돈을 벌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것에 속아서 이것저것 꿈을 안고서 시작합니다.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종목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손절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손절 금액, 저는 이거를 계산하고서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오를 경우에 기대치 수익이 훨씬 더 높다, 그럴 때 들어갑니다. 물론 장중에 단타를 치면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소수점 먹고 나오면 된다, 1% 먹고 나오면 된다, 이런 경우가 많지만 제가 스윙 투자나 좀 오랫동안 단타를 가지고 있을 생각에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계산하고서 들어갑니다. 이거를 계산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치가 한 10% 정도 된다 쳤을 때 이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은 막 5% 이상 되거나 뭐 동등하게 10% 이상 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아니면 도 방식의 투자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는 보통 한 진짜 길어도 마이너스 2, 3%, 뭐 길어야지 목표 수익치가 높다면은 한 5%까지, 10% 정도면 한 2%, 20%가 돼도 22%,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주식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을 때 기대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를 감당해야 되냐, 이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을 봤을 때 물론 오르고 있는 종목들, 요즘에 또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바이오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바이오 주식들, HLB나 여러 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이오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점에서 사셔서 뭐 지금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무너질 때 탈출한다 하더라도 본전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사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증시가 고점일 때 잡으신 분들은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올라봤자 뭐 전 고점이 있긴 하지만 932포인트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넘어가지고 뭐 1000포인트 가는 그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치는 당연히 이 구간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시가 코스닥 기준으로 900포인트, 93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만약에 10%라 쳤을 때 이 구간에서 증시가 무너지게 된다면, 좀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면
기본 마이너스 10%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설명을 드렸을 때 기본 마이너스 10%입니다. 지수가 1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이거를 감당했을 때 내가 들어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시가 미끌렸을 때 순식간에 800까지,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회복 못 해준다면은, 이렇게 버텨주지 못한다면은 그 이상까지 저점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 뭐 심하면은 마이너스 20%. 물론 저도 증시의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잘 나가야지, 또다시 코스닥이 900포인트 회복해줘서 올라가야지 먹을 종목들이 많이 나오며 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증시의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증시가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증발한다 하더라도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일단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잡아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뭐 수익률이 한 종목당 뭐 적게는 뭐 30%, 많게는 2배 이상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잠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잠깐 깎일 뿐. 물론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수익을 실현해야겠지만 수익이 잠깐 깎여서 버틸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잡은 사람이 만약에 증시가 휘청거린다면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에서 그냥 깎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종목마다 20%, 이 수치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신용잔고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시장은 처음 겪어봤는데 신용잔고도 마찬가지. 이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잔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본 수치가 12조 원, 13조 원 정도인데 현재는 17조 원, 18조 원까지 아무렇지 않게 치솟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증시가 잘못된다면 현재 시점에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돼 버린다면, 잘 돼도 부족한 판에 잘못돼 버린다면은 이 엄청난 신용 물량과 그리고 고점에서 잡은 엄청난 물량들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성공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패를 해봐서 실패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전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구간에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뭐 무조건 사자마자 상승하고 뭐 수익률 2배 오르고 그런 식으로 수익밖에 맛보지 않았다면 시장이 무너질 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멍하니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 뭐 20%, 심하면은 마이너스 30% 이상 찍히는 것을 그냥 멍하니 보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 나중에 결국에 올라주겠지, 뭐 지금처럼 올라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에서 잡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증시가 너무 좋았고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잘 안 되고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아먹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매매한 종목이 LG전자였는데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지금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 종목이나 그냥 싸게 살 기회 주면은 뭐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시가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종목마다 탄력이 많이 끊겼습니다. 물론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최근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증시가 무조건 잘 풀려서 전 고점 930포인트 넘고 일단 지금 해야 될 것은 900포인트를 회복해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930을 갈 것이고 930 가서 이걸로 지켜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950, 1000포인트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단계별로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단계별 가격을 보고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서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뭐 무조건 얼마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그 종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막 30% 이상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증시 제발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꾸준히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오른 종목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좀 집중적으로 오르던 게 바이오주들, 거품이 꺼졌을 때 정말 무서운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치료제 개발이 되고서 백신까지 제발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재료가 완전히 끝이 나면은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봤을 때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 발표하고 폭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데 개발 완료 시점부터 폭락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재료가 끝나게 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오주들의 재료가 끝이 났을 때 증시는 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당장 하루, 일주일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재료의 끝으로 인해서 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으며 그에 대한 관련주들이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부터 황금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황금선 회복해주지 못하고서 하락 추세로 갈 방향을 잡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전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증시가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이 관련주들도 셀트리온 삼형제 시간의 거래에서 잠깐 움직이지만 잠깐 올랐다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상승도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고 음봉,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황금선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그냥 바이오 주식들로 도배해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업종에서 상승이 제대로 나와줘야지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황금선을 못 지켜주는 상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면 띌수록 증시의 분위기는 하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벌어놓은 돈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단순 시장발로 벌어놓은 돈을 다 잃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원금이 순식간에 깎일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무조건 오르고 개인 투자자 모두가 잘 풀려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려야 된다는 것, 그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는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각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그리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손실률까지 계산을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